청약 시장은 솔직히 그림의 떡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안녕하세요. 맘때입니다. 이제 오늘 시사는 영끌에서 집을 샀다. 이 시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에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계열 학생들만 나온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대학생들이 좀 이 점을 좀 인식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매우 시급한 사회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대학교에서는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이슈는 항상 물어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끌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영끌. 영끌이라는 것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게 영끌이죠. 지금 지난 2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은 것은 지금 30대가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영끌에서 집을 사려고 할까요? 그리고 사회적 피해는 무엇일까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실 때 면접 때 확실히 답변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집을 사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이유는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체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패닉 바잉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죠. 자, 두 번째, 이 젊은 층에게 이제 아파트 청약이죠. 청약 시장은 솔직히 그림의 떡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69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점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4인 가족이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야 가능한 경우예요. 근데 더구나 4인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요즘 늦게 하잖아. 30대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늦게 했는데 무주택 기간도 이게 짰나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결혼도 늦은 30대들이 무슨 수를 해서라도 청약을 받으려고 해도 그게 힘들다라는 점이죠. 일단 세 번째, 집을 사는 이유가 신용 대출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지금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아파트 대금을 치르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막 받는 거죠. 근데 신용대출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신용대출이 안 될 때가 있다 보니까 지금 돈을 뺄 수 있을 때 무조건 받아놔야겠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끌어모으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 현상, 이유,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이런 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사회적 피해는 무엇일까요? 사회적 피해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대출은 공통점이 무엇이죠? 바로 담보 없이 빌려줍니다. 담보 없이 빌려주기 때문에 이것은 악성 가계 부채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이죠. 자, 여유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경제도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다 거기에다가 만약 실직이라도 하게 된다면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은행도 해소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왜? 개인 파산, 개인 회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또한 악성 가계 부채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자립 의지도 잃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죠? 가족 해체라든지 파산 및 회생,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이런 뉴스가 있었죠.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린 아이와 함께 동반 자살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회적 피해가 있냐면, 자, 일단 연체율이 당연히 연체가 되겠죠. 그러면 연체율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개인들은 그 대출 받은 사람들은 자산보다 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신용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용 위험에 노출된 가구가 늘어날수록 사회 불안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 왜요? 금융사의 부실, 즉 금융 안정성까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은행이 안정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은행을 믿지 못한다? 그럴 경우에 우리 한국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절대 제대로 돌아가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금융 안정성에도 피해를 주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대안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일단 이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는 유기체죠. 그 다음에 이 국가의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국가에서 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면
일단 사회 전개, 기업에서 잘 돌아가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이 경제 자체를 일단 기업들, 그 다음에 사회에서 알아서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답변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면접 때 물어보는 논리청에, 즉, 근거를 언급하면서 잘 답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